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현장심사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심사는 다른 표현으로 실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험회사가 이제 조사를 나오는 경우 왜 나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심사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보험회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현장에서 추가적인 심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심사는 위탁 손해사정법인 직원이었고요. 그분은 손해사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험회사한테 업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런 추가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험회사가 위탁손해사정법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이유, 즉 현장심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는 개념점 알릴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청약서 질문사항을 올바르게 기재를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병력을 모두 확인을 하고요. 보통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병원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또 알릴 의무라고 하고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당시에 직업이나 직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이 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 현장 심사를 통해 가지고 계약 당시에 알린 내용과 이번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 통지 의무 위반은 없는지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렸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고의사고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극단적 선택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망 아니면 부상이나 장애에 대해서도 극단적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말하는 이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 진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암내심 질환이 있겠죠. 즉, 질병 진단을 확인하는 거는 보통은 보험회사가 검사 결과지, 그리고 진단서가 불일치할 때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대부분의 진단비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봤을 때 검사 결과랑 진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현장 심사를 진행해서 질병 진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있는데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 자체가 맞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후유장애 항목에 해당하는지 우선 1차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장애 지급률을 2차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애 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입하는 개인보험의 경우는 신체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결함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치료병원이 아니고 제3의료기관, 뭐 동네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동네 의원에 가가지고 후유장 평가를 받은 경우 보통 여기에 대한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주치료병원에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 사기, 보험금 회피 목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뭐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의도된 보험 사고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그런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 아닌지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즉 과정 및 결과에서 어, 의도성이 상당히 개입된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 적정성도 함께 확인을 하는데요. 2번 수술,
외래, 뭐 이런 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보는 겁니다. 즉, 이런 거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인데요. 이런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게 과연 적정한 치료였냐, 치료 효과가 있었냐, 아니면 직접 치료였냐라는 거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고 정황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은 배상책임 보험에서 확인을 합니다.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이 사고에 대한 정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황을 통해서 인물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과실 비율 측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즉, 사고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발생을 했는지를 따져가지고 보험금을 줄지 말지 준다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정황을 보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현장 검사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보험에다가 조사를 왜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 자기 보험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은 사실은 소비자로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걸 수도 있고 자신이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조사를 왜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조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나 서베이 담당자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사 왜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시면은 금방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할 게 있다고 하면은 사전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응할 게 있다고 하면은 사전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님들께서 나는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조사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사 미동에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 잘못된 정보냐?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때는 사실상 동의를 하라고 강제적으로 좀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게 되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보류합니다. 사실상 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조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미동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입권 제도입니다.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독립손해배상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인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소비보험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 심사 발생 이전에 소비자께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다 보니까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소비자 선임권제도 활용해가지고 현장 심사를 위탁손해사정사가 아니고 독립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